임대차의 효력입니다. 임대차는 매년 한 2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가장 집중적으로 출제되는 파트가 이 임대차의 효력이에요. 여기에는 이제 임차인의 권리 의무, 임대인의 권리 의무 이렇게 나누는데 가장 집중적으로 출제되는 파트는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임차인의 권리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비용 상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 그리고 토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와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이 파트가 이제 집중적으로 나와요. 자, 먼저 대항력이 나오는데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려면 등기해야죠. 반대 약정이 없으면 등기 절차에 협조해달라고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요. 등기하면 그때부터, 다음날 아니죠? 그때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언제나는 아니고 반대 약정이 없으면이라는 거 확인하시고요. 두 번째, 2번 보시면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예요. 토지임대차가 건물 소유를 이제 목적으로 땅을 빌린 건데 이때는 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임차권의 대항력이 생깁니다. 조심하시고 622조의 규정이죠. 건물 등기 있는 차지권의 대항력이라는 제목인데 원래 토지임차인도 등기를 해야 대항력이 생기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임대인이 등기를 안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토지임차인에게는 특별히 건물 철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토지임차인이 뭘 등기하면 자기가 신축한 건물을 등기하면 이건 자기 건물이니까 자기가 등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건물을 등기하면 그때부터 임차권이 대항력을 가지게 돼요. 조심하실 점은 건물 등기 한때부터지 계약시로 소급하지는 않습니다. 비용 상환 청구권 그리고 부속물 매수 청구 나오는데 요건 빠르게 그냥 정리하시면 돼요. 뭐라고 정리하시면 되냐면 비용. 필요비는 언제 청구하냐면 즉시 합니다. 필요비는 즉시, 유익비는 종료시에요. 그러니까 임대차 기간 중에 청구할 수 있는 건 필요비지 유익비가 아니고요. 자, 그리고 행사 기간은 6개월인데 조심하실 점은 언제부터 6개월이냐면 임대인이 목적물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써 있으면 틀리냐면 종료한 날로부터 6개월 이러면 틀립니다. 종료한 날이 아니라 임대인이 받은 날이고 그리고 가끔 또 1년이라고 틀리게 내죠. 1년이 아니라 6개월이다. 그리고 이 비용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이고요. 비용은 목적물에 투여된 거니까 결련성이 인정되니까 유치권 행사 가능합니다. 이렇게 쪼록 5개 외우셔야 돼요. 필요비 즉시, 유익비 종료시, 행사기간 6개월, 임의규정, 유치권 가능.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속물 매수도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데 일단 부속물 매수를 청구한다는 건 얘가 빌린 게 토지겠어요? 건물이겠어요? 건물이죠. 토지임대차에서는 나올 수 없어요. 토지임대차는 지상물 매수가 나오는 거고 부속물 매수는 건물 공작물 임대차에서만 나옵니다. 그리고 얘는 이름은 청구권이지만 그 실질은 형성권이에요. 즉시 매매 효력이 생기는 것이죠. 형성권이고 이건 임차인의 권리지 임대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임차인을 위해 규정한 거죠. 우리가 전세권, 건물 전세권에서 봤던 부속물 매수는 전세권자뿐 아니라 설정자도 행사할 수 있지만 임대차에서는 누구만의 권리로 규정되어 있냐면 임차인만의 권리예요. 그러면 부속물 매수도 언제 청구하는 거냐면 종료시에 합니다. 기간 중에 못하고 그리고 부속물 매수를 청구한다는 건 반드시 그게 독립성이 있어야죠. 독립성이 없는 구성 부분 이런 건 부속물 매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구성 부분이 되었다는 건 부합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부속물 매수가 나올 수 없어요. 그때는 비용의 문제가 될 뿐입니다. 그리고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대표적인 강행 규정으로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었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아무거나 다 붙여놓고 사줘 이러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거 설치할 때 임대인의 동의를 받았거나 또는 임대인에게서 매수했을 때 그때만 인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강행 규정이라고 했고요. 근데 아무리 강행 규정이라 하더라도 의무 위반으로 소멸되었다. 차임 연체로 해지되었다. 의무 위반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행사할 수 없다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고요. 또 부속물 매수에서 기억하실 키워드는 뭐가 있냐면
만약에 특수 목적이란 말이 써 있으면 무조건 안 돼요. 그러니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때 부속물이란 그 부속물이 건물의 객관적 편익에 제공되어야만 하고 자기의 특수 목적을 위해 설치한 건 매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 어떤 말이 나오면 무조건 안 되냐면 일시 사용 임대차 이러면 무조건 안 돼요. 일시 사용 임대차는 뭐 예를 들어 호텔에 투숙한다, 뭐 여관에 투숙한다 이런 거죠. 대표적으로 그런 경우에는 물건 설치하고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매매 계약이 성립이 되는 거죠. 부속물에 대해서. 따라서 이건 매매 대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유치권 안 되는 것으로 강조했던 거죠. 근데 매매 계약이니까 유치권은 안 되지만 동시행 관계는 인정이 되겠죠. 부속물을 넘겨주는 거랑 매매 대금을 주는 건 동시행 관계다. 그러니까 비용이랑 부속물 매수는 시험에 나와주면 요 정도만 정리하셔도 객관식 시험에서는 틀리지 않아요. 요것만 정확하게 기억을 해두시고, 자, 요게 이제 부속물 매수, 건물의 부속물 매수고, 그럼 이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죠. 그러니까 이 파트는 다 중요해요. 지금 기출 회차 써 있는 것처럼 계속 나옵니다. 그럼 일단 토지를 임차했을 때 우리가 이거 지상권 할 때 본 거잖아요. 기간이 만료됐는데 지상물이 현존하면 그때는 갱신 청구를 먼저 하고 거절당하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거죠. 자, 이것도 이제 같이 한꺼번에 정리할게요. 지상물 매수, 갑이 토지 소유자고요. 을이 토지를 임차해서 건물을 신축했는데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지상물이 현존해요. 그러면 바로 매수를 청구할 수는 없고 뭐부터 해야 돼요? 갱신 청구를 먼저 하고요. 거절당하면 지상물 매수 청구로 가는 거죠. 근데 이 지상물 매수 청구는 갱신 청구와 달리 형성권이에요. 형성권이란 얘기는 을이 갑에게 매수를 청구하면 그 즉시 매매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지 갑의 승낙은 별도로 필요 없어요. 곧바로 성립하는 거죠. 그러면 을이 갑에게 이 건물 사주세요라고 했더니 갑이 뭐라고 하냐면 야, 이거 나한테 필요 없어. 가치가 없어. 또는 미등기 무허가라서 안 사줄 거야. 이런 이유를 들어 거절할 수 있느냐? 거절 못합니다. 건물의 가치 이런 건 매수 청구의 요건이 아니고요. 사람은 사는 거죠. 형성권이라 그래요. 형성권이라. 그러면 원래는 이거 청구하려면 뭐부터 해야 된다? 갱신 청구를 먼저 해야 돼요. 갱신 청구 없이 바로 매수를 청구할 수 없는데 예외가 있죠. 기간 정함이 없는 임대차. 일단 뭐 매수 청구하면 매매 계약이 성립하는 거니까 서로 주고받는 건 뭐 동시에 이행을 해야지. 동시에 매매 계약. 그러니까 이것도 매매 대금이니까 지상물 매수 가지고 유치권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부속물 매수, 지상물 매수는 결국 매매 대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동시행 관계는 인정이 돼도 뭔 안 된다. 유치권 안 되고. 그리고 여기서 시가라는 건 청구 당시의 시가만을 말하는 것이지 여기에 무슨 예전에 들어갔던 철거 비용까지 포함되지는 않는다라는 게 판례였죠. 그러니까 얘가 이 건물 지을 때 원래 이 땅에 뭐 짜잘한 건축물 같은 게 있었단 말이에요. 을이 그거를 다 철거하고 이 건물을 지었대. 그럼 옛날에 들어간 철거 비용까지 달라고 할 수 있느냐? 그건 안 된다고요. 현재 이 지상물의 시가만 받을 수 있다. 기간 약정이 없는 임대차가 있어요. 기간 약정이 없는 임대차면 당사자가 서로 해지를 통고할 수 있는데 임대인이 먼저 해지 통고했대요. 그러면 임대인이 끝내자고 하는데 여기다가 대고 갱신 좀 해주세요. 이럴 필요는 없죠. 이때는 바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한다. 그러니까 얘는 좀 조심하셔야죠. 원래는 갱신 청구를 안 하면 매수 청구가 안 되는 건데 예외적으로 기간 정함이 없으면 임대인이 해지 통고했을 때 그때는 갱신 청구 유무에도 불구하고 바로 행사할 수 있다. 자, 얘들은 대표적인 강행 규정이고요. 강행 규정이니까 만약에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철거 특약을 했다면 그 특약은 무효입니다. 철거 특약은 무효. 근데 이것도 똑같아요. 아무리 강행 규정이라도 차임을 연체하는 바람에 소멸됐다면 행사할 수 없어요. 언제만 행사할 수 있냐면 이건 기간 만료로 소멸했을 때만 행사하는 거니까 차임 연체로 소멸되거나 또는 합의 해지로 종료되었다.
이런 경우에는 행사 못합니다. 오로지 기간 만료 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때 이 지상물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신축한 것이어야 되느냐? 필요 없어요. 동의를 얻었어야 되는 건 지상물 매수가 아니라 부속물 매수죠. 동의는 필요 없다. 그리고 이 건물에 만약에 근저당이 달려 있어요. 근저당 달려 있다고 건물 못 파는 거 아니죠? 근저당 달려 있어도 매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게 판례고, 그리고 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려면 이 토지 임차인이 지상물의 소유자여야 합니다. 만약에 을이 건물을 이미 B에게 팔았다면 임차인이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죠. 그러면 얘는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없어요. 소유권이나 또는 최소한 미등기 양수인의 지위는 있어야만 매수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 이 토지 임차인이요, 대항력을 갖췄어요. 대항력을 갖췄다. 그럼 얘는 대항력을 갖췄다는 건 둘 중에 하나겠네. 임차권 등기를 했든지, 두 번째 뭐라도 등기했으면, 건물 등기했으면 대항력이 생기죠. 그런데 만약에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어요. 대항력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 지상물 매수 청구는 언제까지 행사해야 되느냐? 조심하실 점은 철거 집행 전까지만 행사하면 돼요. 뭐가 아니다. 판결 전이 아니고요. 설령 철거 판결이 났어도 아직 철거 집행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매수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보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확인하시고, 그러면 이런 매수 청구는 누구한테 하느냐? 임대인에게 하는 거예요. 소멸 당시에, 임차권이 끝날 당시에 임대인에게 해야 되는데, 최근 판례에 의하면 그 임대인이 반드시 소유자여야 한다라고 합니다. 매수 청구의 상대방은 임차권 소멸 당시에 소유자인 임대인, 그러니까 만약에 임대인에게 소유권이 없으면 그 사람에게는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기억해 두시고, 자, 요게 이제 지상물 매수 청구에 관한 내용이죠. 그런 내용들이 다시 한번 쭉 써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고, 지금 뭐 우리 PPT로 본 내용만 정리하시면 따로 안 읽어보셔도 수험상으로는 별 문제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임차인의 의무가 나오죠. 제일 중요한 권리가 끝났고, 의무는 뭐 차임 줘야 되는데, 조심하실 점은 차임 연체의 2기에 달하면 해지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걸 뭐 1기로 낮춘다 이러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2기에 달하면 되는 거니까 연속된 2기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누적분이, 예를 들어 월세가 차임이 100만 원이에요. 그럼 2기면 200만 원이죠. 그럼 어떻게 돈을 줬든지 간에 200만 원 안 냈으면 해지 가능하다는 거야. 매달 4달 동안 50만 원씩 계속 안 냈어요. 그럼 200이죠. 그러면 해지할 수 있는 거야. 연속된 이익이 이런 게 아니라 연체분이 2기에 달하면 해지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으면 차임 증감, 이건 뭐 너무 당연한 거죠. 차임 증감 청구할 수 있고, 여기 이제 보시면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서 임차인에게 불리할 때만 무효예요. 그래서 차임 증액 금지, 부증액 특약, 차임 증액을 금지하면 임대인에게 불리한 거죠. 해도 됩니다. 그런데 감액을 금지하게 되면 그때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거죠. 이건 무효입니다. 무효. 그 다음에 이제 반환 의무는 뭐 당연한 거죠. 썼으면 돌려줘야 되고, 선관주임으로 보관을 해야 됩니다. 자, 문제 보시면 부속물 매수와 유익비에서 옳은 것입니다. 자, 비교하는 거죠. 일단 부속물 매수와 유익비의 가장 기본적인 차이점은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려면 반드시 독립성이 있어야 돼요. 독립성이 있을 것. 근데 비용이라는 건 독립성이 있을 때 없을 때 없죠. 이게 건물의 구성 부분이 되어서 독립성이 없으면 그때는 비용으로 가는 거죠. 자, 1번 유익비 종료시죠. 아까 우리 봤죠? 필요비 즉시 유익비 종료시. 부속물 매수도 종료시라는 점은 동일합니다. 부속된 물건이 임차물의 구성 부분이에요. 그러면 부합되었다. 그런 경우에는 부속물 매수의 대상이 될 수가 없죠. 독립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구성 부분 써 있으면 부속물 매수 안 된다고 했던 거죠. 3번.
기간 중에 부속물 매수를 배제하는 약정은 무효죠. 무효. 강행규정 위반 무효. 그 다음에 4번 일시사용 나왔네. 그럼 볼 것도 없죠. 일시사용 나오면 특수목적 일시사용 나오면 부속물 매수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유익비는 임대인이 반환받은 날로부터 얼마라 그랬죠? 1년이 아니라 6개월. 필요비 즉시, 유익비 종료 시 행사기간 6개월.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 임의규정, 유치권 가능. 이렇게 비용 정리하시라고 했고, 옳은 지문 찾는 거였죠? 답은 1번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2번. 갑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자, 토지 임대차네요. 토지를 임차한 후 Y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다. 계약이 종료된 후에 이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합니다. 1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등기 무허가 상관없습니다. 될 수 있고요. 기간이 만료되면 갑이 Y 건물을 철거하기로 약정했대. 강행규정 위반이죠. 무효입니다. 3번. Y 건물이 X 토지와 제3자 소유 토지 위에 걸쳐서 건립되었다면 Y 건물 전체에 대하여 매수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조심하실 판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땅이 이렇게 있어요. 요게 갑이라는 사람 임대인의 땅이고 을이 토지를 임차해서 건물을 이렇게 지었거든요. 근데 요 임대인 땅은 여기까지고 요 부분은 A라는 제3자 소유 토지예요. 요게 바로 뭐야? 제3자 토지 위에 걸쳐서 건립이 되었다. 그러면 을이 갑에게 이 전체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느냐? 우리 판례는 일단 제3자 토지 위에 지어진 건 안 돼요. 그러면 임대인 땅 위에 있어야 돼. 임차지상에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렇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요 임차지상에 있는 건물 중에서 독립성이 있어서 구분 소유 대상이 될 수 있는 것만 매수 청구가 됩니다. 이게 판례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3번은 뭐 당연히 틀렸죠. 뭐라고 돼 있어요? 전체 매수를 청구한다? 안 됩니다. 정답은 3번. 4번 차임연체를 이유로 해지됐다. 의무위반으로 해지되면 매수 청구 안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갑이 적법하게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 후에 Y 건물의 점유 사용을 통해 X 토지를 계속 썼대요. 그러면 공짜는 아니니까 부당이득 반환해야죠. 물론 여기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이런 말 나오면 안 되죠. 왜? 정당하니까. 동시행관계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인도하지 않아도 불법 점유는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용했다면 부당이득은 반환해야 된다. 답은 3번이고요. 자, 1번. 틀린 것입니다. 묵시의 갱신 나왔죠? 묵시의 갱신 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이지 동일한 기간은 아닙니다.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거고 그리고 묵시의 갱신이 되면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소멸한다라고 했죠. 2항이 나왔네요. 전 임대차에 대해서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원칙적으로 소멸합니다. 당사자가 제공한 건 소멸하지 않고요. 제3자가 제공한 건 소멸한다. 임차 건물이 화재로 소실됐어요. 화재로 소실되었다. 그 화재 발생 원인이 불명인 때 임차인이 책임을 면하려면 건물 보존에 관해 선관주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임대차에서요. 목적물의 보관 의무는 누구한테 있겠어요? 보관 의무는 당연히 임차인에게 있죠. 임차인이 점유하니까. 선관주 의무로 보관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임대인이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임차인의 잘못을 입증하는 게 아니고요. 임차인이 책임을 면하려면 내가 선관주 의무를 다했다. 내 잘못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된다. 그 얘기고. 3번 건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증축 부분에 대한 원상 회복 의무를 면한대요. 그러면 이건 비용 포기하는 거죠. 유익비 포기하는 약정. 유효하다. 그렇죠? 죄송합니다. 원상복구 특약을 했다는 것은 비용을 포기하는 특약이기 때문에 이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효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4번 부속된 물건이 임차물의 구성 부분이에요. 일체가 됐대. 그러면 부속물 매수란 말이 나와서는 안 되죠.
틀렸네요. 이건 유익비로 가는 거고 일시 사용 나왔네요. 그럼 부속물 매수는 안 됩니다. 자, 2번 지상물 매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인데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은 적법한 건물이 아니라도 상관없죠. 대상이 될 수 있다. 맞습니다. 기간 정함이 없는 임대차가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소멸했어요. 그럼 임대인이 해지 통고했으면 이제 뭘 할 필요 없다. 계약 갱신 청구 없이 바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죠. 임차인은 즉시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뭘 안 해도 된다는 거야. 갱신 청구 안 해도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3번 근저당이 설정된 건물의 매수 가격은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다면 매수 청구 행사 당시 건물 시가에서 피담보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이냐? 그렇지는 않죠. 건물 시가 그대로지 근저당 달려있다고 해서 최고액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틀린 거니까 3번이죠. 무슨 얘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땅 주인이고 을이 건물을 지었는데 얘가 근저당 잡혔어요. 예를 들어 최고액이 3억이래. 최고액이 3억. 근데 이 건물의 시가가 얼마냐면 예를 들어 10억이래요. 10억. 그럼 을이 갑에게 매수를 청구할 때 요 매매, 목적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이 성립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가격이 얼마냐? 그걸 묻는 거야. 그럼 10억에서 3억 빼고 이 건물 가격이 7억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7억이 아니라 10억이에요. 10억. 그러면 갑이 억울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판례가 뭐라고 하냐면 갑의 입장에서는 을이 근저당을 말소해 주지 않으면 요 최고액만큼의 대금 지급을 거절하면 되는 것이지 가격 자체가 공제된 금액으로 내려가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내려가는 건 아니고 토지 소유자, 임대인 입장에서는 말소 안 해주면 그 최고액만큼 대금 지급을 거부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토지 임차인이 건물에 보존 등기했대. 그럼 뭐가 생긴 거야? 대항력. 종료 후에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면 제3자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다. 대항력 있으니까 가능한 거고요. 임차인 토지 위에 건립된 건물을 타인에게 양도해서 임차인이 소유권을 넘겨준 거죠. 그러면 얘는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아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누가 한다 그랬어요? 임차인이 건물의 소유자이거나 미등기 양수인일 때 하는 거지 그 건물을 이미 팔아버렸다면 더 이상 행사할 수 없습니다. 틀린 질문은 3번이었나요? 네, 3번 되겠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임대차의 효력이고 민법의 이제 마지막 부분 양도 및 전대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다음 회차 때 테마 44번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